저 김병욱 오늘 떨리는 가슴과 준엄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하여 성남에 최적화된 김병욱표 실용주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성남시장이 완벽한 두 팀으로 호흡을 맞추며 성남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병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수도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성남 김병욱이 합니다. 예, 청와대를 떠나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내민 분입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더 깊이 더 자세히 짚어보는 오늘 두 번째죠. 더 인터뷰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일단 이 대통령이 그 개혁 신중론 관련한 입장을 밝힌 소셜미디어 글도 있는데 요거 잠시 좀 여쭙도록 할게요. 원조 친명이라서 행보가 하나하나 주목이 되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를 나오셔서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사무실을 좀 특별한 데를 얻으셨다고요? 네, 제가 성남시장을 준비하면서 예. 성남시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일 잘한다고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 김병욱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전 시장님 못지않게 예. 일을 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 고민 속에서 맞다. 2010년, 2014년 이재명 전 시장이 썼던 사무실을 내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재명처럼 일 잘하겠구나. 예.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서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사무실을 운 좋게 구했습니다. 다행히 비어 있었군요. 네. 예. 비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예. 이 사무실을 쓰면 꼭 당선이 돼야 된다. 예. 낙선할 사람한테는 사무실 안 준다. 당선할 자신 있느냐라고 우리 사무실 얻어간 우리 직원한테 몇 번을 물었다고 합니다. 예. 면접을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조 친명 김 예비 후보께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구 트위터 X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초과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 안에 반발하는 소위 뭐 여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해석이 있는데 이 메시지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회의 때도 참 저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선될 때는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확 몰아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때로는 부작용이라든지 혹시나 잘못된 것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예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갈 때 오히려 거기에 더 개혁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X 내용을 보면 본인이 그동안에 검찰로부터 탄압받은 거, 조작 수사, 그렇지만 법원이 살려주고 뭐 예. 이런 것들을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보다도 그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하지만 그런 잘못된 정치검사, 특수부 출신의 검사로 인해서 전차 대한민국의 수사체계, 형사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또한 한 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검찰의 수사를 누군가는 대신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완벽하게 현재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예. 이런 고민의 일단이 글로 몇 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당내 일부 얘기 나오는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상황 정리성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증권맨 출신이시고 경제통으로도 꼽히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 질문도 좀 드릴게요. 아까 네 분과 패널과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방문해서 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안 하고 계속 정치했어도 지금처럼 코스피 5, 6천 찍었을 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증거 투자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윤석열 정권 때 박스피 전형이었죠. 2,400, 500을 오르내리면서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서 역시 한동훈 대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에 한 명이구나.
그리고 윤 어게인이구나. 본인이 그렇게 윤석열하고 차별화를 내세우면서도 예. 국민 모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시장을 윤석열이가 했더라도 5천, 6천 포인트가 달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윤석열을 영웅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저런 발언을 하는 건지 역시 한동훈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 아닌가 싶고요. 이 주가 상승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주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 예. 그리고 이사충실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예. 이런 모든 정책적 결과물이 합쳐져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의 호황 예. 이런 것들 합쳐져서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 6,000포인트를 기록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했죠? 주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나요? 상법 개정은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업들을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발언과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정말 한동훈 대표의 기억력과 정치력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 발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작정 좀 정책을 좀 깎아내리려는 그런 목적 이상도 아니다. 깎아내리더라도 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될 텐데 예. 과연 아무리 보수적이고 우파라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제 얘기 얼마나 공감할지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벌써 광역단체장 3호 단수 공천을 마무리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좀 자중질환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총이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뭐 결의문을 쓰고 있다 아니다 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접수를 안 하고 당의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서 이게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요? 초유의 일이죠. 기억나나요? 예. 저는 전 뉴스를 보고 정말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끝까지 저렇게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시장의 대표 아닙니까? 예. 서울시장의 대표마저도 자기가 소속한 정당에 공천을 신청 안 한다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야당의 현 모습이에요. 과연 야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어느 당도 마찬가지지만 집권을 목표로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우리는 집권하지 않고 내부적인 권력 싸움에 매몰돼서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예.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어떤 결의문이 나오든 어떤 서로가 합의문이 나오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이런 사태를 만들게 하고 그 속에서 개인 사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지 않는 한 저는 뭐 공천 접수를 연기한다든지 또는 뭐 윤의견 절연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지방선거를 둘러싼 저 현상이 어디로까지 갈지 정말 점입과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꾸로 좀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반론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노선 변화를 요구했고 근데 오늘 지금 의원들이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진보한 어떤 결의문을 내면 굉장히 극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했다 하면서 더 국민의힘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극적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는 있겠죠. 예. 노선의 변화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없으면 그런 어떤 입장 변화라든지 의견 표명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오늘 의총이 길어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한테 크게 다가서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사퇴 아니고 무슨 문장을 쓰든 국민들에게 저는 설득력이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저러는구나.
알겠습니다. 성남 이야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성남에서 재선을 하셨잖아요. 예. 예. 누구보다 성남을 잘 안다 이렇게 예. 판단하셨으니까 예. 나오셨겠죠? 예. 예. 제가 이제 성남에 산 지가 24년 됐습니다. 아. 예. 24년 내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러는 속에서 정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별로 보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하면서 그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 어렵다고 하는 민주당의 험지인 분당에서 재선을 한 것도 그런 저의 진실된 마음과 부지런함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재선 이후 낙선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위원과 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불러주셔서 예. 제가 좀 더 큰 안목을 갖고 나라 살림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좀 뿌듯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저만큼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스스로 자문할 정도로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성남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성남시에 잠재되어 있는 이 내부의 힘, 예. 이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성남시의 재도약을 위해서 성남이 갖고 있는 재정과 인프라와 훌륭한 사람들을 어떻게 힘을 모아서 더 나은 성남시를 만들어내고 예. 대한민국의 1등 도시, 저는 그것을 경제 수도로 표현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성남의 실리콘밸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티의 표준 도시로도 우리 성남이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성남 성공 시대를 이어받아서 예. 정말로 성남을 제대로 된 지방 정부의 표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네. 아마 합의 결과를 좀 발표하는 것 잠깐만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 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예,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의원들의 결의문을 낭독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없죠. 윤석열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복귀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당연한 사실을 마치 큰 변화를 한 것처럼 예. 선언문에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3개, 4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 긴 시간 어촉을 하면서 역시 또 국민의힘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 증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한동훈이라든지 그동안 징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당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장동혁 대표의 사태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언급이라든지 예, 이렇게 전혀 없이 그러네요. 그냥 했던 말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큰 변화를 한 것처럼 쇼잉하는 예, 그런 어총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더 이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성남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성남시장의 길을 네. 강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신이니까 네, 네. 이 대통령이 김 전 의원님 청와대 나올 때 예. 뭐라고 좀 응원이라도 뭐 사담으로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 얘기하면 예, 정치적 중립에 위반됩니다. 예. 딱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만 어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화이팅! 될 거야. 그 정도. 예, 그리고 손을 이제 어깨 위로 예. 두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하겠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계승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큰 장점과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시대 정신을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은 성장의 시대, 지난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또 다른 시대 정신의 화두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의 격차를 메꿔 나가야 된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재정이 부족하고 부족한 재정은 기본소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준비된 대통령이구나, 경제 대통령이구나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각인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소득 성장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농어촌에 몇 개 도시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 지향은 포기하지 않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거라도 옳은 것이라 그러면 받아주는, 그게 대선 충남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아주 실용적이면서 유연하고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는 철학과 원칙은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로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모습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성남시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성남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갑자기 생방송 중에 속보관이 나왔는데 잘 평론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